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중학교 3학년 39쪽 중단원 매듭짓기 풀이하고 연관성이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자, 문제 1번 잘 보이시나요? 그림은 황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 바륨 수용액을 반응시키기 전과 후의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황산 나트륨, 황산 바륨 어떤 물질인지 몰라서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런 물질이 있다. 수용액이라는 것은요. 물에다가 황산 나트륨을 섞었다. 염화 바륨 수용액이라는 것은 물에다가 염화 바륨을 섞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을요. 처음에 질량을 재고 그 다음 화살표 지나서 두 개를 섞었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질량이 변함없이 똑같았어요. 자, 이거는 뭐 새로 생기거나 또는 없어진 거 없이 그대로 질량이 보존됐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일단 황산, 바륨, 앙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인데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자,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일단 반응을 밀폐된 용기가 아니라 어떻게 써요? 그냥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했죠. 뚜껑을 닫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기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발생해서 얘가 밖으로 나갔다면 질량이 줄어들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반응 후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 자, 요거는 맞지요. 예, 3번은 확실히 맞습니다. 2번은 틀리고 3번은 맞고 4번 열린 용기에서 반응시키면 질량이 감소한다. 그림을 보니까 질량의 변화 없잖아요. 아니죠. 자, 그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일단 황산 나트륨 염화 바륨이요. 섞여서 황산 바륨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은 변한 거지요. 자, 그래서 옳은 것 일단은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니죠. 질량 감소한 거 아니죠. 성질 변한 거 아니죠. 그러면 유추해서 황산 바륨이 앙금이 생겼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황산 바륨 말고 하나 생긴 건 뭘까요? 염화 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은 소금이라고 했죠. 얘는 물에 잘 녹아요. 그렇죠. 염화나트륨 물에 잘 녹으니까 얘는 앙금이 아닐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옳은 것은 1번과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앙금 생성 반응을 잘 못 외웠는데 하면은 황산 바륨이 앙금이 생기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 식으로 적은 거예요. 이거 보면 조금 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선생님이 나타내 봤습니다. 황산 나트륨은요, Na2SO4라고 하는 화학식을 가져요. 염화 바륨은요, BaCl2라는 화학식을 가져요. 자, 이것이 반응을 하면요, 흰색의 황산 바륨, 즉 BaSO4가 생깁니다. 자, 앙금이기 때문에 요 옆에다가 그렇죠. 여기 화살표로 있는 거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확실하죠?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NaCl. 자,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 각 원자의 개수를 맞추어서 반응식을 적으면 이렇게 앞에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다른 건 변화 없고요. 예, 염화나트륨이라고 된 게 두 개의 분자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가로 안에 AQ라고 되어 있는 건요. 아쿠아라고 알죠? 물을 의미하는 로마 그리스 로마에 올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을 두 개 고르래요. 몇 개? 두 개. 두 개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진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옳지 않은 것.
닫힌 용기에서 나무를 태웠다. 닫힌 용기에서 나무를 태우면 질량이 변하지 않겠죠. 예, 1번 맞고요. 자, 공기 중에서 알코올을 연소시켰다. 닫힌 용기에서 알코올을 연소시키면 변하지 않았을 텐데요. 공기 중에서 알코올을 연소시키면요, 일단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서 밖으로 날아갑니다. 질량이 줄겠죠? 자, 세 번째, 공기 중에서 구리가루를 가열합니다. 자, 이거는 산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산소가 구리하고 결합하는 거죠. 그럼 질량이 증가할 거예요. 자, 네 번째, 비커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넣고 반응시켰다. 자, 탄산칼슘 방해석의 주 원료죠. 염산하고 반응하면 보글보글보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얘는 질량이 줄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시험관에서 염화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켰대요. 자, 질산은 염화나트륨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아, 염화은이라고 하는 뭐가 생긴다? 앙금이 생긴다. 무슨 색? 흰색 앙금이 생긴다. 예, 저번에 듣고 어제도 듣고 오늘 또 들었지만 너무 낯설죠? 자,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앙금 생성 반응이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없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이에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건 기체 반응이에요, 기체. 자, 그리고 여기서 요것도 기체죠. 이상한데요. 뭔가 잘못 옮겼습니다. 요거를, 아이고. 네. 자, 1번은 나무가 산소랑 만나서 연소하는 거예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밖으로 나가요. 알코올하고 역시 산소하고 만나도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기체니까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날아가요. 자, 그리고 구리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산소가 기체이기 때문에 질량이 측정을 할 수가 없었죠. 닫힌 용기가 아니니까 산화구리가 되면 질량이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 자, 이러면 예, 묽은 염산, 예, 요거는 이상하네요. 염화칼슘인데, 네. 예, 염화칼슘이 나타나고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이죠. 자, 그래서 염화은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가라앉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 반응은 1번과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마그네슘의 질량하고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입니다. 자, 마그네슘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누구를 만들었대요?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었대요. 요 두 개가 지금 반응물이고요.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물이에요. 산화 마그네슘 30g을 얻으려고 할 때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 두 가지를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그래프에는 30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요? 자, 이거는 이제 유추해서 찾는 거죠. 자, 마그네슘 3g이 산화 마그네슘이 될 때 5g이 됐대요. 그럼 2g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죠. 여기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한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3g하고 산소 2g이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 몇 g이 생겼다? 5g이 생겼다. 자, 요거를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5g의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3g하고 모르는 산소의 질량 X다. 그래서 산소의 질량을 X라고 놓고 그 값을 구해버리면요, 5에서 3을 빼면 2. 그래서 2g이 돼요. 자, 그리고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니까 산소하고 마그네슘이잖아요. 마그네슘과 산소잖아요. 자, 질량비를 따지면 항상 3대 2다. 자,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라는 걸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의해서. 자, 따라서 30g 속에 마그네슘의 양은 5 중에 3이 마그네슘이고요. 5 중에 2가 뭐예요? 산소죠. 그쵸?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g의 산화마그네슘 중에 3g이 마그네슘이다. 그래서 5분의 3이 마그네슘의 양이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산소의 양은 그 5 중에 2. 자, 5 중에 2잖아. 2g. 자, 그러면 5분의 2가 산소의 양이다. 그래서 30g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의 양은 30 곱하기 5분의 3이고요. 30g 속에 산소에 들어있는 양은 산소의 양은 30g 곱하기 5분의 2예요. 약분하면 6, 38, 약분하면 6, 22. 그래서 30g 속에는 마그네슘 13g, 산소가 12g 들어있는구나. 자, 마찬가지로 산화 마그네슘의 양이 60이래도 60g 중에 5분의 3은 마그네슘 양일 거고요. 산소의 양은 60 곱하기 5분의 2가 역시 산소의 질량일 거예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알면요. 각 성분의 질량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얼마냐? 30g에서니까요. 12g이네요. 12g. 그래서 답은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 12g.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순서를 바꿔 주겠습니다. 예. 답을 쓸 때도 식에서 요구한 대로 써 주셔야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갑니다. 그림은 수소 기체, 산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생성될 때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단 온도와 압력, 반응 전후에 동일하대요. 자, 수소 두 부피하고 산소 한 부피가 만나서 수증기 두 부피를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부피비 2대 그렇죠. 1대 몇이에요? 2죠.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부피비는 2대 1대 2다. 이건 그냥 눈으로 보면 나오죠. 그래프를 조금 그림을 좀 크게 할까요? 예. 자,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가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이루는 거, 이거하고 관련된 법칙이 뭐였더라? 뭐더라? 기체 반응의 법칙. 누가 얘기했죠? 게일-류삭이 얘기했죠? 네,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게일-류삭의 법칙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해주세요. 일정 성분비, 질량 보존, 그 다음에 지금 기체들 사이에 부피비가 일정한 건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수소 기체 60ml를 아주 충분한 양의 산소 기체하고 반응을 한대요. 이건 수소 기체가 제한 물질이다 라는 뜻이죠. 제한 물질이라는 거는 그 반응에서 모자라서 더 이상 못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뜻. 자,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수소 기체 60ml를 반응을 시킨대요. 완전히 반응시켰대요. 그때 반응하는 산소 기체의 부피는 얼마냐? 60의 절반이죠. 2분의 1이니까 30. 그쵸? 생성되는 수증기 부피는 얼마냐?
두 부피죠. 수소하고 동일한 부피 6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풀어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식을 넣어도 돼요.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는 2대 1대 2다. 그렇기 때문에 60, 수소 60이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하면 필요한 산소 기체 양은 30이고 생성되는 수증기 양은 60ml다. 그러면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가 되고요. 이 2대 1대 2에 맞춰서 60대 30대 20, 60대 30대 60 넣어버리면 동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에서 시까지 써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답만 써라 그러면 가는 얼마다? 30이죠. 수증기는 얼마다? 그렇죠. 60이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어, 조금 아쉬워서 문제풀이를 조금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푼 것도요.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요. 언제나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모르면 그때그때 다시 켜놓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만 안녕.